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문재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거 낚시 제목 아닙니다. 진심으로 제 느낌 그대로를 말한 겁니다. 정말 솔직한 저의 첫 느낌, 어떤 사건을 보고 저의 머릿속에 든 첫 생각을 문장으로 바꾼 겁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을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방송을 했어요. 방송에서 이재명, 김경수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도지사, 김경수 도지사보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힘들고 억울하고 위태한 처지에 있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자리 감소라는 것이 구조적 경향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인정할 용기가 필요하다. 대통령도 실수할 수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것이든 뭐든 간에 공공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고 정말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 이곳저곳에서 세금 퍼쓰기다 라고 공격하면 대한대학의 세금 퍼쓰기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전공법으로 맞서야 한다. 이렇게 방송을 했었어요. 대통령이 이 일자리 위기라는 것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굉장히 선명하고 센 목표를 내걸었다. 그게 실수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그 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할 만한 정말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대통령에게 문 지지자들이 해야 된다. 이런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 실수 인정이라는 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쉬운 게 아닙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임기 이즈음에 임기 초중반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힌 적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대단히 담대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 없으면 저는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실수를 인정한다라는 발언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불안감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잦아들고 신뢰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고 그래서 제가 놀라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이렇게까지 솔직할 줄 몰랐다. 솔직히 불안감이 잦아지고 잦아들고 희망이 조금 생긴다. 뭔가를 직접 챙기겠다라는 결심에 각이 선 것 같다. 상황을 보자면 깊이 난 상처에 연고를 발랐는데 상처가 빨리 안 낫는다고 환자가 의사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맡고 있는 의사가 버럭 화를 내거나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고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더 확실한 처방을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걸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직 임기 초반인데 이런 자세라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 이전의 마음이고 마음은 말에서 나옵니다. 정치인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언어의 선택이 이후에 많은 방향을 결정합니다. 박근혜는 잘못한 일도 너무나 많지만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된 겁니다. 정치적 언어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감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치인의 언어에서 정치인이 하고자 하는 경제도 읽고 정치도 읽고 전술도 읽고 사람됨도 읽고 품격도 읽고 미래도 읽습니다. 문재인의 오늘 언어는 한마디로 정말 듣기 힘든 어떤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서도 듣기 힘든 담대한 언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문 대통령 고용위기 해소 충분치 못한 것 인정, 짓걸고 임해야. 이 헤드라인이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저한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인정, 충분치 못했다, 연고 바르는 데서 그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의사가 인정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고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고요. 다른 연합뉴스 기사에 다른 말들은 필요 없고 직접 문 대통령이 한 말씀만 여기 옮겨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열심히 해왔지만 재정도 하고 정책도 펼쳤지만 결과를 딱 놓고 보면 그 재정과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다. 고용 지표가 악화되어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기도 하고 효과를 못 내는 분야가 있기도 하다. 요거는 KDI 보고서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효과를 내는 부분이 있고 효과를 못 내는 부분이 있죠. 자세히 들여다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고용 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고 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KDI 보고서를 보면 그래요. 또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조적 요인도 있다라고 말한 것. 이것은 핑계를 댄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는 징표입니다. 핑계를 구조적 요인으로 돌린 게 아니고 일자리 위기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 상황이 어려운 분야, 즉 초점을 잘 맞춰서 연령대와 분야를 초점을 잘 맞춰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금을 곳간에 쌓아놓지 말고 충분히 신속하게 활용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분야 투자도 하고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속도를 내달라. 여러 방향으로 다 노력해달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고 심리입니다. 국정 최고 운영자는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추진하는 정부에게 국민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 사실 얼마 전까지 그러지 못했거든요. 신뢰에 균열이 가도록 행동해온 것을 대통령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하겠다. 이것을 알고 계시다면, 알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직하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내딛는다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건전성 강박, 이 신화, 이 미신, 이게 나라 경제 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든 그 어떤 정부든 재정 건전성 강박을 못 벗어던지면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 경색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가 여러 번의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OECD 국가 중에 재정 건전성 최상위권입니다. 나라 빚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고가는 살찌고 나라 경제가 경색되는 원인입니다. 지금 세금을 제대로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나라 곳간 가득 채워놓은 채 굶어 죽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희망이 생기고 신뢰가 가는 8월 2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